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승환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좀 불행하고 또 특이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35살의 한참 나이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얼마 전에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놀랍고 충격적이죠. 지금 35살의 한참 나이에 치매 판정을 받는다는 것이 예사롭지는 않은데요. 요즘은 물론 그 초록이 치매가 많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나이대에 치매는 특별한 가족력이 없는 이상은 다른 원인들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분은 일단은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전두 측두 치매를 진단을 받고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정맥 뇌파 검사를 하고 쭉 제가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상담을 해보면서 이분이 어떤 뇌파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또 실제로 어떤 문제로 이 젊은 나이에 치매가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제 공유하고 또 이제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분은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뇌파 분석만 한 상태이고 앞으로 치료는 이제부터 지금 이제 PBM을 통해서 치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앞으로 이 PBM을 통해서 정말 치매의 상태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분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의 가족들의 그런 삶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청년의 이 인지 기능을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정상적인 범위 내로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을 하게 되면 또 이분은 어쨌든 그 회복한 인지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분의 뇌파에 대한 것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분이 전두축두 치매라고 하는 것을 진단받고 왔는데요. 전두축두 치매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익숙한 것은 치매하면은 알츠하이머병 아니야? 그런데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의 질병의 이름입니다. 자, 이제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 뇌질환, 즉 이제 나이가 먹는 동안에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되면은 일반적인 퇴행성에 의한 이 뇌세포의 손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뇌세포 손상이 가속화되면서 이 뇌 기능들이 떨어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치매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알츠하이머병 이외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들에 의해서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은 이 허혈성 손상에 의해서 뇌세포들이 망가지게 되죠. 또 뇌 네트워크가 끊기게 되면서 인증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 또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루이 소체 치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루이 소체 치매는 여러분들 파킨슨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그런 독성 물질이 있는데 같은 원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그 독성 물질이 이 도파민을 생성하는 그 세포 집단을 손상시켜서 도파민의 이 생성을 떨어뜨리게 되면 파킨슨병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또 이런 주요한 인지 기능과 관련된 대뇌 피지를 먼저 손상시키게 되면은 또 루이소체 치매라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둘 다 원인은 도파민의 작용을 억제시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두축두 치매는 도대체 뭐냐? 제가 이제 전두축두 치매에 해당되는 영상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 부분하고 이 빨간색 부분이 전두엽이고 여기가 전두엽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엄지손가락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데가 측두엽인데
이 전두와 측두부의 이 앞부분 주로 이 부분이 기능적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오른쪽 거는 이제 패스캔인데요. 이제 포도당과 관련된 이제 약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대사 기능들을 조사하는 건데 전두엽과 측두엽 중에서도 이 앞에 엄지손가락의 손톱에 해당되는 부위가 이렇게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게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을 참 많이 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뇌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뇌진탕이나 뇌가 가격되지 않은 그냥 뒤에서 이렇게 살짝 박아서 목이 한번 퍽 젖혀지는 정도의 손상을 입은 이후에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나 이런 인지 기능의 저하 같은 것들, 이제 신경학적인 다양한 후유증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콱 젖혀지고 앞으로 크게 한번 충격받고 흔들리면 이 목, 그것도 상부 경추가 한번 이렇게 꺾이면서 손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뇌가 이 두개골 안에 서서 두개골 안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뇌가 흔들리면서 두개골 안에서 부딪힐 때 가장 쉽게 손상되는 부위가 바로 이 전두측두 치매 요 영상에서 표현되는 것 같이 이 전전두엽, 그것도 요 콧잔등하고 가까이 있는 요 전전두엽하고 그 다음에 측두엽의 끝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두개골 바닥에 이렇게 뇌가 얹어져 있는데 그 바닥이 굉장히 아스팔트처럼 삐쭉삐쭉하고 아주 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쿵 받게 되면은 요 전전두엽 부분하고 측두엽의 끝부분이 이 두개골에 부딪혀서 쉽게 손상이 되고 쉽게 말하면 이제 딱 멍이 들고 안에서 파열이 되는 겁니다. 이 시냅스가. 그러면 이 전전두엽의 기능은 뭐냐면은 모든 정보들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집합이 돼가지고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과 계획, 그 다음에 실행, 그리고 자기 예측, 그리고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억제와 컨트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집중, 이런 기능들 종합적으로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 조직으로 치면은 이제 대통령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기능들이 떨어지고 조직이 이제 와해가 되면서 서로 이제 소통망들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의 집중도 자꾸 떨어지고 어떤 의사 판단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뭔가 정상적으로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해왔었던 계획, 실행, 그리고 예측, 그리고 감정 조절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전두측두 치매를 딱 보니까 전두측두 치매 환자분들이 겪는 그 증상들이 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소위 말해서 편타성 손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손상을 입고 나서 오는 이 치매 증상이랑 굉장히 이제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멀쩡하던 청년이 갑자기 이제 뭐 뇌졸중이 걸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알츠하이머가 걸렸을 리는 없으니까 어떤 이제 충격의 스토리가 일단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뇌파, 정략 뇌파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뇌파 분석 결과를 제가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 뜬 상태에서의 뇌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뇌파를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 분석을 하고 컴포넌트 상에서도 혹시 특히 이제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로컬한 손상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독립 성분 분석은 이 로컬한 손상 영역들을 또 잘 반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 독립 성분 분석 영어로는 ICA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그런 이제 외상이나 뇌진탕과 관련된 국소적인 손상을 반영하는 영역이 없는가를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이 토포맵 상에서는 지금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 세타파 대역에서의 전두엽에서의 세타파가 굉장히 증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두와 양쪽 측두부에서 세타파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패턴을 이 파워 스펙트럼 그래프에서 보면은 자, 이게 알파파인데 보통 정상적인 알파파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9Hz 이상은 보여줘야 됩니다. 즉 초당 9번 이상은 진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8Hz 굉장히 느려져 있습니다. 즉 초당 8번도 진동을 안 한다는 것이죠.
있고 알파의 파워는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파가 눈을 떠도 잘 사라지질 않고 그대로 살아 있어요. 자, 이러한 패턴의 알파파는 주로 어떤 환자들에게서 보이냐면 사실 파킨슨 환자에서 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파킨슨 환자는 도파민의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파파가 굉장히 느려지고 이 느려지는 이 패턴이 거의 이제 8Hz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현저한 인지기능 저하를 보여서 주로 파킨슨 병에 의한 인지장애나 치매로 패턴을 보일 때 주로 이제 뇌파가 이런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측두부의 앞부분, 이 부분 이제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소견을 보이긴 하네요. 느린 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것은 요 지금 전두엽의 중간 정도, 미들 프론탈 영역 정도에서 지금 굉장히 느린 뇌파가 발생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요 두정엽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느린 이제 파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파킨슨 환자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다. 이 도파민의 작용이 굉장히 이제 저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전두엽에 있어서의 두 번째 한 5Hz 가까이 있는 요 피크는 저 뇌 깊숙한 곳, 이 오비터 프론탈 영역에서 발생한 어떤 이제 손상과 관련된 느린 파장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나이에 왜 퇴행성 변화가 아닌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식의 이제 도파민의 작용들이 현저하게 이제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메인 뇌의 이 진동 파장이 굉장히 느려지며 이것이 이제 눈 뜨고 눈 감은 것에 잘 반응하지 않고 이 사람의 뇌를 자기 안에다 이렇게 가둬버렸는가, 인지기능 가둬버렸는가, 이것을 제가 좀 추정을 해봤는데요.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뇌가 가격을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이 목이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의식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 또 뇌진탕을 겪게 되겠죠. 뇌진탕을 겪으면서 또 목이 충격을 받게 되고, 자, 이렇게 목이 콱 충격에 의해서 젖혀지거나 하게 되면은 아까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뇌에는 심장으로부터 목을 걸쳐 가지고 혈액이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뇌에다 공급되는 혈관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앞으로 가는 이제 경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가는 척추동맥이 있습니다. 근데 경동맥은 요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에 찔리거나 하게 되면은 이 직사할 위험이 크죠. 굉장히 위험하죠. 반면에 이 척추동맥은 이 척추 옆을 따라서 경추에서 옆으로 툭 튀어나오는 돌기에 그 구멍을 하나의 관으로 이 구멍이 이 터널 삼아서 터널을 형성을 해서 이 구멍 속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쪽 우리 피곤하면 막 꾹꾹 눌렀을 때 이제 시원하게 느껴지는 요 목의 이 뒷부분으로 쭉 이렇게 심하게 한번 확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두개골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몸이 크게 꺾이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꺾여져서 경추를 빠져나와서 두개골로 들어가는 요 영역들이 이 동맥이 한번 크게 꺾이고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꺾이고 나면 사실은 이제 인대도 손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상된 인대를 지지하기 위해서 또 근육이 경직이 되고, 근육이 계속 만성적으로 경직이 되면서 또 이 부분의 혈관을 만성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뇌가 이렇게 가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국소적인 뇌진탕뿐만 아니라 이 경추가, 특히 이제 상경추가 꺾이고 손상을 받게 되면은 척추 동맥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쪽 부분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공급받는 뇌 조직의 기능들이 점점 퇴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척추 동맥을 통해서 혈액 공급을 받는 이 영역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 척추 동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생존과 관련된 그 뇌 부위에 혈액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즉, 이 뇌 뿌리 그리고 손에 이런 부분에 이제 혈액 공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이 척추 동맥에 의한 혈액 공급에 순환 장애가 생기게 되면은 기능이 떨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파킨슨 환자에서 중요한 이 도파민을 생성하는 곳은 이 중뇌에서도 흑색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파민이 만들어져서 이 도파민이 주로 기저핵과 그다음에 전두부 쪽으로 도파민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행을 담당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동작을 아주 정교하게 제어하는 데 활용이 되죠. 또 손에도 이 동작이 아주 부드럽게 통합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어떤 인지적인 통합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손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그처럼 이렇게 척추 동맥에서의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중뇌나 아니면 흑색질 또 손해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아마도 파킨슨과 유사한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역으로 추적을 하자면 이 환자의 전반적인 뇌파 패턴은 파킨슨 것도 굉장히 진행된, 그래서 인지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행된 파킨슨 환자들의 뇌파와 굉장히 유사했고, 그 원인을 제가 추적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아마도 뇌 충격을 받고 이 상경추부가 손상을 받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올라가는 척추동맥에 만성적인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 운동 조절하는 그런 손해나 아니면은 이 기저핵에 중요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공급해주는 또 이 중뇌에서의 흑색질에 데미지를 입게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청년은 키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190 가까이, 180 이상 되는 굉장히 장신인데, 지금은 걸음걸이가 굉장히 이렇게 파킨슨 환자나 손해 손상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 같이 걸음걸이가 굉장히 이제 좀 어눌하고요. 말도 굉장히 어눌해지고 모든 행동이라든지 반응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파킨슨 케이스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건 실제로 파킨슨 환자의 뇌파인데, 왼쪽의 경우에는 이제 인지기능 장애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순수한 운동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이제 파킨슨 환자의 뇌파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 환자가 파킨슨 진행이 되면서 인지기능 저하까지 나타난 케이스인데, 자,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이 뇌파의 리듬이 인지기능까지 나타난 파킨슨 환자의 경우에는 이 7.8Hz 굉장히 느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진동파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게 점점 느려지는 것이죠. 즉 파킨슨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도파민의 작용이 고갈이 되는 것이고, 도파민 작용이 고갈이 되면 될수록 이 파장의 진동 리듬은 점점 느려지고, 그로 인해서 인지기능은 점차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런 것을 종합을 해봤을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전두축두 치매, 실제로는 오히려 이런 도파민의 결핍으로 인한 파킨슨과 같은 상태, 즉 파킨슨이 많이 진행돼서 나타난 인지기능 패턴에 더 가깝다. 그것은 뇌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뇌파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PBM 프로토콜을 짜서 이분의 이제 인지기능 개선을 시켜줄 것입니다. 이분의 인지기능을 개선시켜주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다시 도파민의 분비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도록 촉진을 하고, 이 뇌의 리듬 파장을 다시 조금 좀 더 정상적인 범위 이내로 가속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부, 특히 이 국소적으로 굉장히 느린 파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전두부, 그 다음에 이 오비터 프론탈 콜텍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영역들을 또 국소적으로 조금 더 높은 고주파수의 PBM을 적용을 해서 인지기능을 회복시켜 줄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막 진단을 하고 시작을 한 상태인데요. 이 청년이 과연 이 PBM을 통해서 얼마나 그 인지기능과 뇌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이 청년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